그야말로 올 시즌 토트넘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콘테 감독의 거치 문제와 맞물려서 또 콘테 감독 체제의 경기력과 선수단의 기용 문제 등이 좀 겹치면서 많은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담낭염 수술로 인해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또 손흥민 선수와 챔피언스리그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또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들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콘테 감독이 인테르 측과 접촉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탈리아와 영국 양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선수단 내부의 그 콘테 감독의 복귀를 그다지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콘테 감독이 돌아와서 힘을 준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는 했지만 내부에 또 모든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콘테 감독의 이제 훈련법이라든지 정근법 다양하게 이제 불만이 있는 얘기들이 있다. 즉 약간 팀 내에 내분이 좀 있는 분열된 상황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매체도 아니고 공신력 1티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디 애슬레틱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서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태르와의 접촉 얘기는 그전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선수단 내부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었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 흥미롭게도 콘테도 인테르 복귀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포체티노도 이제 토트넘 복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매체에서 어떤 기자가 어느 정도의 좀 믿을 만한 얘기로 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콘테가 인테르에서 나와서 토트넘으로 오게 됐는데 또 인테르로 간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 그 알피오 무스말라라는 그 TV 진행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몇 가지 확실하게 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 그 해시태그에 인테르, 콘테, 인자기, 뉴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 얘기는 현재 인테르의 감독인 시모네 인자기가 떠나고 콘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해시태그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텔레 롬바르디아라고 이제 롬바르디아주 있잖아요. 그 밀라노가 있는 게 이제 롬바르디아주인데, 그 텔레 롬바르디아라는 그 방송국에서 탑 칼치오 24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이자 기자입니다. 거기다 이제 FC 인테르 1908 편집장이기도 하고요. 즉 인테르 소식을 전문으로 다뤄오는 현지의 공신력이 있는 언론인이다. 즉 가짜뉴스를 이런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테르 1908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요. 일단 제목이 무스마라 확인된 뉴스를 받았다. 인테르와 콘테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인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 콘테 감독 쪽에다가 이제 콘테 감독이 올 시즌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발언이나 생각이 여러 루트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팀이 이제 접근해봤을 수 있는 건데 확실하게 이분이 확보 난 정보에 따르면 인테르 측에서 콘테 감독 쪽에다가 이제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난 다음 시즌을 고려해 감독 문제를 확인하던 중에 본인이 이제 다음 시즌 인테르 감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을 확인을 하던 중이라는 거죠. 콘테와 인테르의 접촉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콘테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비공식 접촉이었다. 공식 협상 테이블을 열고 대리인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협상한 게 아니라 이제 스탠스를 본 거죠. 어떤 생각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봐야지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조건을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는 콘테와 인테르가 그렇게 좋게 결별한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떠난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까지 시켜놓고 이제 그 수닝그룹이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하키미를 판매하고 이러니까 나 못하겠어 하면서 떠난 거였죠. 구단과 나의 비전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콘테 감독은 이제 세리에가 우승했으니까 다음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당연히 노리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우승한 팀에 더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더 약해지게 생겼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뭐하러 하냐. 그만둘게.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답하겠다. 그건 아니다. 직접적인 협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이제 금전 조건이나 계약 기간이나 부임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너 지금 어떻게 지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이 정도의 그 대화를 하는 좀 1차 접촉이라는 얘기예요. 이탈리아로 올 생각 있어? 이런 거죠. 정말 떠나는 거야? 막 그냥 확인해 보는 거지.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 쪽으로부터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경종을 울리게 만들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유벤투스 얘기도 있는데요. 유벤투스도 콘테를 노리고 있기에 인테르는 전략적으로 이런 감독을 잃을 수 없다. 콘테는 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승리로 이끄는 감독이다. 시나리오는 챔피언스 리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인테르가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거나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경질할 명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클럽 스스로 평가하고 종국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접촉해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인 건데 예. 그러면 이거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미 흘러나온 거지. 근데 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언론이니까. 네. 들었는데 뭐 내가 뭐 인텔을 위해서 숨겨주고 이러면은 기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어쨌건 그러면서 왜요? 그 리버풀은 입단속 잘 시키잖아요. 예. 다른 뭔가 줘야지 그걸. 예. 내가 너 이거 안 하고 이거 줄게. 이게 보통 관리의 축구계의 언론의 행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경계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분이 인테르 전문가니까 인테르 내부 인사들을 가지고 잘 알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정도는 나가도 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흘리지 않았을까. 뭐 네. 인자기한테도 조금 자극 대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좀 잘하면 아닐 수도 있어. 자극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걸 노린다라는 얘기 뉴스도 퍼뜨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예. 못을 예. 박은 거긴 한 거죠. 예, 적절하게 정보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혼자서 뭐 이분의 공신력을 의심하진 않는데 혼자서 나왔다면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기사들을 볼 때 특히나 이제 다른 리그 간의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양쪽에서 다 나오면은 그건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게리 제이콥 그 더 타임즈 기자가 같은 날에 이런 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르는 콘테의 위치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 똑같죠? 비공식적이라는 거. 예, 그러면서 유벤투스는 콘테를 다시 고용하고 싶어 하지만 재정 스캔들로 인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뒷부분만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관계자의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소스들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이전트나 축구계 관계자가 그 흘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취재의 원이고 아마 게리 제이콥 기자도 아마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한 관계자에게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관계자는 유벤투스는 사실 애초엔 거론됐지만 지금 그 회계장부 문제랑 네. 뭐 승적사건 문제도 있어서 거기는 어려워. 그래서 인트리도 움직인 게 아니겠어? 뭐 이렇게 좀 얘기해주니까 뭐 네. 그거를 이제 소개한 거죠. 뭐 어쨌건 그 무스마라 기자 같은 경우도 유벤투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까지는 동일한 거니까요. 네, 하지만 유벤투스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네. 감독이 가고 싶겠습니까? 조금 그렇죠.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콘테 감독을 노릴만 하죠. 왜냐면은 물론 뭐 그 콘테 감독이 인테르를 버리고 떠난 거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콘테 감독이 있었을 때 그 무리뉴 감독 때 마지막으로 세리아 우승을 하고 나서 11년 만에 우승을 선사를 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인테르 입장에서는 콘테 떠나고 나서 2시즌 연속 사실상 우승이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지난 시즌 심지어 이제 지역 라이벌인 AC 밀란이 우승하는 걸 지켜봐야 했었고 또 이번 시즌은 뭐 나폴리가 거의 뭐 우승을 한 상태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콘테 때보다 조금 더 뭐 공격적으로 임하는 부분들은 있더라도 결국은 트로피거든요. 이런 예. 구단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콘테가 돌아오겠다라고만 한다면은 인테르 입장에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테 감독의 거치 여전히 이탈리아 복귀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 콘테 감독의 인테르 복귀설을 보도했던 이 게리 제이콥 기자, 이분이 사실 뭐 더 타임즈 기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고 또 토트넘 소식을 많이 전하는 기자예요. 네, 그 토트넘 전담 기자인데요. 예. 바로 이제 저 콘테 접촉 기사에 글을 올리고 하루 뒤에 만약 콘테가 떠난다면 포체티노는 토트넘 복귀를 원한다라고 이제 기사를 올린 겁니다. 예, 이거 거의 뭐 이제 연어 같은 돌아온다, 결국 갈 때가 거기다. 그런 상황이면서 이제 콘테는 인테르로 돌아가고 포체티노는 토트넘으로 돌아간다. 토트넘도 뭐 후임 감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포체티노가 항상 그래도 거론이 돼 왔었는데 네. 또 가장 유력한 뭐 쉬고 있는 감독이고요. 네. 그런 건데 풋볼 런던도 이 관련된 소식을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제 이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감독을 찾는 팀들의 움직임들이 좀 시작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콘테와 토트넘 결별 관련 최신 상황 한 다음에 다음 감독 후보군 포체티노 복귀
그리고 계약 딜레마 네. 이렇게 올린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콘테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이탈리아 구단들이 접촉하면서 그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이제 이탈리아 구단 복수가 콘테 감독 쪽에 협상이나 제안까지는 아니어도 복귀 의사를 좀 타진하면서 스탠스를 알아보는 과정들이 있었고, 복수니까 뭐 언급된 대로 뭐 AC 밀란이든 유벤투스든 인테르든 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콘테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놀라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라이벌 아스널을 제치고 4위에 진입했다. 그 후 그는 여러 대회를 병행하기 위해 지난 여름 새로운 영입생들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3월로 넘어가면서 토트넘은 모든 컵 대회 탈락 위험성이 있고, 즉이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전이니까요. 네. 4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실정인데, 이거는 이제 콘테 감독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제 클럽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다. 즉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 FA컵 탈락으로 사실상 이제 콘테 감독과 더 이어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기 어렵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구단에서도 솔직히 별로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제 콘테 감독이 떠날 거다라는 게 뭐 쐐기를 박은 게 그 셰필드전 탈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시즌 콘테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상승세를 놓고 보면은 이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최소한 뭐 컵 하나 들겠지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콘테의 잠재적인 이탈에 대비해 현재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차기 감독에 대한 최신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독 후보를 얘기하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마우리치오 포체티노, 토마스 투엘, 로베르토 데체르비, 마르코 실바, 토마스 프랑크, 스티브 쿠퍼를 비롯한 몇몇 감독들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도 이제 포체티노의 이름이 나오고, 네. 또 가장 처음에 이제 콘테 위기설이 크게 떴을 때 언급된 투엘도 여전히 물론 네. 뭐 소송은 가능하다면 접촉할 수 있고, 네. 최근에 많이 나온 브라이튼의 데체르비도 있고, 네. 약간 뒤에는 조금 이제 중하위권 팀들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구단의 규모상. 토마스 프랑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링크가 나오긴 했었는데 마르코 실바랑 스티브 쿠퍼는 저도 못 들었었거든요. 스티브 쿠퍼도 최근에 이제 일부 매체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좀 우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이제 마르코 실바가 아예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좀 이유가 있어요. 히샬리송? 와포드 시절에 이제 히샬리송을 데려와서 잘 썼고, 에버튼 네. 감독으로도 히샬리송을 잘 썼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한 히샬리송을 잘 쓰려면 역시 히샬리송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겠어. 게다가 그뿐 아니라 올 시즌 풀럼을 돌풍의 팀으로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실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콘테 결별이라고 해가지고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콘테가 이탈리아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계약이 만료될 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 아파서 고향에서 쉬었던 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좀 뭐 안정을 취했나 봐요. 그래도 역시 집이 좋구나. 네. 역시 우리나라에 살아야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타임즈 보도도 뭐 신빙성이 있는 데니까 소스를 통해서 콘테 감독 본인도 이탈리아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게 이 풋볼 런던의 보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보도를 좀 모아놨잖아요. 그 최신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저희가 소두에 말씀드린 토트넘의 내분설이에요. 네, 저도 이거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디애슬레틱을 빨리 들어가 보게 된 건데요. 일단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한 게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시즌이 끝날 때 콘테가 떠나는 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뭐 그건 사실 놀랍진 않아요. 우리도 이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이런 보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선수단 분위기에서 콘테 감독에 대한 불신이나 내분이나, 게다가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토트넘이 이런 상황이다. 이건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약 딜레마 해가지고 콘테는 계약과 관련해 토트넘과 풀어야 할 딜레마가 있다. 그의 현재 계약은 여름까지이고 앞으로 몇 달 이상의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쯤부터 재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그 프로젝트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재계약 논의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제 새로운 감독과 새 차를 짜야 된다.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 왜냐면 감독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토트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디애틀레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한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선수단 관련한 그 기사에 원래 이제 본문 제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누가 토트넘의 다음 시즌 감독이 될 것인가. 콘테, 포체티노, 투엘 그렇게 적어놓고 콘테 시대가 12경기 정도면 끝날 수 있다 해가지고 포체티노가 복귀할까 뭐 그리고 레비가 5번째 전 첼시 감독을 데려올까 이건 이제 뭐 투엘이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파라티치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뭐
파라티치에 대한 얘기는 그거예요. 원래 파라티치가 가장 원하는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래요. 예,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근데 지금 파라티치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장부 문제 때문에 30개월 징계를 예. 받았잖아요. 이탈리아로부터. 예. 그래서 토트넘에서 계속 그 단장직을 이어갈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게 투엘 감독의 이름이 처음에 이제 콘테 감독 경질설이 나올 때 확 떠올라서 많은 기대를 증폭시켰다가 투엘은 스페인을 원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투엘 이름이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투엘이 가고자 하는 팀들에 거의 지금 못 가게 생겼다. 예. 어떤 얘기냐면 일단 바르셀로나는 제가 봤을 때 못 가요. 차비가 거의 지금 국내 대회 전관왕이 가능한데 그 경질될 리가 없습니다. 감독 교체가 안 이루어져요. 명분이 없어. 그리고 예. 거기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이 그 연봉을 다 받고 나간다. 그래서 다음 시즌까지 한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안첼로티 감독이 떠나도 투엘이 우선순위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엘이 라리가는 못 가고 스페인어만 괜히 공부한 거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가고 싶어도 거기는 뭐 구단 운영진도 그렇고 또 나겔스만 감독도 지금 잘하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엘이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물론 뭐 그러니까 나게스만 16강에서 탈락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경질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엘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쉴 수는 없다. 그래서 토트넘이 접근을 한다면 역시 투엘과 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콘테에 지쳤다라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보면요. 이 병이 발생하면서 그건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인 거죠. 콘테는 그의 계약 및 미래와 관련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시 카메라에 앉는 순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콘테의 계약은 4개월도 남지 않았다. 토트넘이 밀란을 꺾고 8강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는 12경기만 더 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컵 대회 다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리그 경기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잭핏 부룩 기자, 토트넘 담당 디애틀레틱 네. 기자가 썼으니까 이거는 정황상 이게 혼자 뇌피셜이 아니라 다 얘기를 듣고 그 판단을 내린 거니까 네. 챔스 8강 못 가면 콘테 재계약은 없어. 이건 못 박을 수 있어. 이렇게 네. 얘기 들은 건 거죠. 거기다 이 기자가 그러면 디애슬레틱 이전에도 인디펜던트 예. 이제 기자를 했을 정도로 정론지만 맡았던 기자니까 예. 막 이제 올린 건 아니라는 건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토록 많은 걸 약속했던 콘테의 시간이 막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빅클럽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토트넘은 안정성과 명확한 방향성을 원하고 있다. 토트넘은 2021년 11월 콘테와 20개월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시즌에 더 긴 계약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네. 월드컵 이후 양측의 회담이 열렸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유일한 초점은 시즌을 끝내는 것에 있다. 계약 내용에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의사에 반해 그를 붙잡아둘 생각이 없다. 이걸 놓고 보면은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랑 만약에 장기 프로젝트로 갈 수 있으면은 여전히 재계약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콘테 감독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보면 1년 더 가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월드컵 전에는 솔직히 경기력을 떠나서 리그 순위가 높았어요. 최소한 4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초반에는 경기력 논란에도 2, 3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콘테가 뭘 만들어 가는구나 생각해서 월드컵이 끝난 그 전후로 월드컵 시기 전후로 좀 휴식이 있었으니까 재계약하려고 협상 테이블을 열었는데 뭔가 안 맞았겠지. 뭐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벤트로네 코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자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원래 토트넘은 전반기 때는 콘테를 설득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이제 계속 매달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성적도 안 좋고 또 콘테 감독도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이탈리아 복귀 소리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굳이 콘테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생각이 없다. 네. 갈 거면 가라. 네. 약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바지가랑이를 붙잡게 되면은 끌려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래서 안 할 거면 하지 마. 우리도 감독 찾을게.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뭐 만약에 콘테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장기 계약 맺겠습니다 하면은 네.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상황 자체가. 예. 예. 근데 이 뒤 얘기가 진짜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예.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가 시즌 막판에 쉰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만둘 거니까 적당히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 그래도 저는 아픈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아파서 비어있을 때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떠돈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콘테 감독 좀
그리고 게다가 아팠을 때 그 지휘하는 거 봤을 때는 좀 선수들이 봤을 때 그걸 잘 모르니까 아픈 네. 거를 좀 대충 하는 태업 아닌가 약간 콘테 감독답지 네. 않은데 이런 얘기가 도는 게 새 나갔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들은 그를 그리워하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게 많은 이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부의 반응이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일부가 그리워하겠지만인 거고요. 예. 많은 이들은 그의 경기에 임하는 건 강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훈련 세션이라던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에 지쳤기에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컨테가 나가길 바란다. 나가도 괜찮다. 뭐 안 돌아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들이 있고 이게 많은 이들이라는 요거 방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토트넘의 많은 사람들은 단지 상황에 대한 명확성을 원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애매하니까. 왜냐면 네. 선수들도 계약이 남아있고 다음 시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할 선수도 있는데 네. 아니 콘테 감독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분위기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 한다면 어느 감독이 오는 거야. 방향성은 뭐야. 네. 우리 팀은 어떻게 갈 거야. 나는 또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정리해 줘야지. 이 선수도 사실 이제 3월달 됐잖아요. 그러면은 2달 있으면 시즌이 끝나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다음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팀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에 안 해주니까 답답한 마음이 이게 표출돼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게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죠. 네. 이는 현재 토트넘 선수들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잠재적 이적 대상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예, 이게 뭐 이적할 선수, 영입해 올 선수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토트넘이 지금 운영 자체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밀란전 끝나면 정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약간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도 콘테의 거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확실한 콘테픽을 데려오기 뭐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주마 같은 임대를 데려오고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그가 확실했으면은 콘테가 정말 원하는 선수를 밀어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예. 콘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다음 감독이 이 선수를 원하지 않으면 괜히 돈만 쓰게 된 꼴이 네. 되는 거잖아요. 포로는 왜 샀을까요, 그럼? 아무도 안 원하는. 포로는 나이도 어리고 뭐 가능성을 높게 봤나 보죠. 레비. 파라티치 픽인가 마지막. 아니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루이스 엘리케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케는 파라티치의 원픽인데 예. 지금 그 토트넘은 도리어 엘리케보다는 다른 감독들을 더 선호하는 게 파라티치의 픽대로 가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럼 포로는 뭐 레비 회장의 픽이라고 하면 역시 레비 회장이 안목이 참 문제가 있구나. 아 왜요? 이번에 잘했잖아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죠. 예, 예.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상황 정리가 AC 밀란과 챔스 결과에 따라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이기고 가면 또 8강까지 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상으로나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의 남은 경기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만약에 밀란전 승리하면 이제 12경기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소 2경기에서 맥시멈 5경기까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결승전까지 갈수 가면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탈락하면 이제 딱 12경기가 남게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일정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하고 사우스햄튼하고 에버턴 원정까지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예. 브라이턴, 본머스는 쉽다고 하더라도 뉴캐슬, 맨유, 리버풀. 예. 여기가 이제 죽음의 5연전 중 한 경기 제외하고 죽음의 5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올라간다면 그 경기에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정말 힘든 일정이 될 수 있는데요. 콘테의 마지막 불꽃이 될지 아니면 정말 콘테 감독이 챔스 8강, 4강 가서 극적으로 또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 또 국내 팬들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 과연 토트넘의 콘테 감독과 결별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될지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